6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당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불굴의 오랜만에. 희망 최민희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경선하고 계시죠? 경선. 네, 저는 경선 중입니다. 예, 어느 지역이시죠? 저는 남양주 갑 예. 하도수동 호평평 내 종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예. 예. 이 지역 얘기는 저희가 잘 못 네. 여쭤봅니다. 상대가 네, 있어가지고. 네, 예. 지금 총선 대응 가짜 뉴스 대책단장. 네. 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총선 과정에서 언론의 허위 조작 정보 혹은 언론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상, SNS상에 떠도는 허위 조작 정보를 신고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는 팀인데요. 예. 저희가 가짜뉴스 대책단이라고 한 예. 것은 사실 가짜뉴스가 되게 애매한 규정인데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 예. 그냥 가짜뉴스 이게 너무 대중화돼서 쓴 것이고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예. 대표적인 게 뭐 있었습니까? 우선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조정식 총장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 예. 이거는 사실이 전혀 아니어서 예. 당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 정정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정정이 된 케이스고요. 예. 이런 건 이제 점잖은 거고 예. 예를 들면 인터넷상이나 유튜브 상에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 칼침 테러 사건, 예.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해서 그게 피가 아니다. 가짜 피다부터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까? 온갖 그 허위 조작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고 저희가 계속 신고를 받아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현안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예. 자, 친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최 의원님은? 저는 친민주당입니다. 친민주당. 그리고 친노이며 예. 친문이며 친명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시끄럽다. 이건 뭐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네. 갈등이다. 이것도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그 국민의힘은 물갈이 없는 무풀공천 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예. 그래서 조용하다고 언론이 포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저는 중진 물갈이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공천혁신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천혁신이라고 언론이 과거에는 기준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우선 첫째는 현역 의원 교체율, 예. 중진 교체율 이런 겁니다. 예. 그 기준으로 보면 언론은 지금 민주당을 굉장히 칭송해야 돼요. 예. 현재까지 민주당은 15명의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중진 물갈이 된 분이 무려 5분입니다. 컷오프 혹은 불출마 선언한 분이. 그리고 경선에서 이 현역이 탈락한 게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6명 중에는 중진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면 민주당은 지금 공천 혁신 중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어떤 지금 이른바 비명 행사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분당 갑에 예. 이광재 예. 전 사무총장을 전략공천했잖아요. 예. 거기에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이 가 있었습니다. 예. 흔히 과거에 이제 당대표가 자기의 측근들을 어딘가 전략공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지호 부실장은 이광재 총장이 그 전략공천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컷오프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친명 행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이 예. 지금 제가 페북에도 여러 번 썼는데 그러니까 단수공천 받으면 다 친명이 되고 예. 이게 탈락하면 다 변명이 되는 예. 이 우픈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기자들도 예. 객관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줄 필요가 써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뜨거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네. 이 사람은 왜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비명 행사가 아니라면 네. 이 사람은 왜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는 예. 임종석 실장 공천에 대하여 저 예. 개인적으로 누군가 의견을 물은 적이 있어요. 예. 대표님은 아니고 저는 뭐 명문 정당의 통합성이라든가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임종석 실장이 정치를 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성동갑에 뭐 연고도 있고 그러니 공천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화합의 가치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40, 50대에 여러 명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왜 임종석 전 실장은 꼭 성동갑이어야만 하죠? 예. 이 문제 제기. 예. 두 번째는 임종석 전 실장이 한양대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홍익표 의원도 한양대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전략공천이 거론되던 추미애 대표도 한양대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젊은이들이 이거를 듣고 거기는 한양대가 찜한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꼭 성동갑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다. 예. 그래서 심지어 오늘 그 586 출신의 직장인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에 따르면 이제는 임종석 전 실장도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혹은 죽어가기도 한 우리들에 대해서 고려도 좀 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대표님은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처럼 화합이라든가 예. 타협 예. 그러니까 일단 임종석 실장을 공천하면 언론이 조용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예. 안 그렇다고 보는데 예. 그런 쪽을 택한 저 타협안 예. 보다는 원칙적으로 네. 거기가 그 문제 제기한 그게 586 혹은 운동권 혹은 한양대 기득권이 꼭 거기서 지켜져야 되냐. 예.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을 거기에 공천하는 것보다 상대가 윤희숙 의원이니까 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는 이 판단. 예. 네, 저 존중합니다. 아,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공천 배제가 아니라 전략적 이동인데 그걸 못 받아들인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예. 저는 공천을 주고 화합으로 가고 조용히 좀 가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임 전 실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지역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재선 3선을 하면 그 지역구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그런 의식부터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예를 들면 제가 이 과정에서 당의 공천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전제를 한 건 임종석 전 실장도 정치를 할 만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예.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줬다면 예. 임종석 실장이 다른 곳으로 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예. 너무 시간을 끈 부분은 그 부분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렇게 예. 결론을 미뤄왔을까요? 결정하기 어려워서 그랬겠지 싶지만 예. 그러나 빨리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친명, 비명, 뭐 친문, 비문 네. 이 화합을 위해서는 언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종석 전 실장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론을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팩트 자체를 모르겠다. 만약에 예. 이거를 안 좋게 보면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두 분 사이에 누구 공천 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네 하고 주고 예, 이건 또 맞는 건지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명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가 지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나마 많이 안다고 판단하는데 공천 하나하나에 누구를 해줘라 말을 할 분일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저는 예. 그냥 그렇게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다면 네.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건 팩트죠. 예.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예.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예. 비서실장을 했던 세 분, 예. 유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예. 비서실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성만 보면 명문정당이란 어떤 이 가치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정도는 뭐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는 것 같습니다만. 그 예. 논리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후배나 젊은이들이 제가 그런 논리를 얘기했어요. 반론이 예.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공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한 분은 대표가 바뀌어도 다시 공천을 반드시 예.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젊은이들의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저조차도 저도
너무 화합이라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바뀌었냐 하고 반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 제기가 예. 지금 이 시기에 공천 혁신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입장이 나눌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예. 명문 정당의 화합을 가치로 예.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볼 때 그 성동갑도 공정하게 경선하고 여론조사해서 더 괜찮은 사람을 보내. 예. 왜 그거를 누군가가 찜해야 돼? 이 문제 제기도 저는 가치가 있는 예. 문제 제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는 후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중한다. 예. 친문, 이른바 친문이란 분들은 이 공천이 친문 학살이고 친명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 대목에서 저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2016년에 초에 물러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재인 키즈들이 많이 당에 들어왔습니다. 예. 조응천 의원도 그중에 한 명이고 예. 김병기 의원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더라도 예.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정당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문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고 그 의원들로 재편된 거예요. 예. 당이. 지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데 예. 그러면 공천의 기준이 과거로 돌아가서 친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에 예. 최초로 진보 진영이 150석을 넘었을 때 예.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예.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이 친노로 재편됐습니다. 예. 그럼 그때 김대중 대통령으로 재편됩니까? 2004년에. 예.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친문 중심으로 재편됐고 지금은 대표 중심으로 현재의 예. 대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공천이 되는 게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색깔로 공천이 되는 건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 친명 정당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거는 당 대표를 이른바-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른바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끌어모을 수 있지만 중도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예. 해봐서 예. 저희가 지지율에서 중도 지지율을 봤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도는 이번 총선을 뭐 예를 들면 운동권 심판이라거나 예. 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오르기도 예. 하고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예. 더 오르기도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 지지율과 상관없이 중도를 보면 큰 틀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나 정당 지지율의 추세선은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원인은 뭐라고 네. 보십니까? 그 원인은 저는 예. 일단 언론이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는 그 대구, 그 경북, 대구 같은 지역을 보니까 현역 의원들 뭐 거의 한 70%가 그대로 예. 공천을 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현역 컷오프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오늘부터 서서히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조용한 공천, 영남권에 물갈이가 없다 이렇게. 예. 만약에 지금부터 그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공천의 객관적 지표, 예. 현역 의원 탈락률이라든가 이게 예. 계속 제대로 보도된다면 예. 저는 지지율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객관적 지표라는 건 민주당은 현역 의원 탈락,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네. 현역 의원 탈락률 등등 쇄신의 지표가 분명히 지켜지고 분명히 있다. 수치로 확인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의 공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하셨지만.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물갈이 없는 무풀 공천이고 예. 그리고 용액관 공천이고 사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하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이 다 공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경선도 의미 없는 경선을 해서 그 현역 불패 신화를 확인한 것이거든요. 예. 그게 뭡니까? 그건 완전히 이거는 공천 혁신이 아니라 과거 예. 퇴행이고 예.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21대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예. 그 결과로 당선된 의원들이 22대에도 그대로 공천받게 생겼다. 이건 정말 언론이 현역 컷오프가 적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봐주시다가 정말 국민의힘에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이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예. 그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탈당의 이유가 몇 가지로 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게 12월까지 물러나라. 예. 안 물러나면 탈당하겠다던 소위 그 네 분이 있었는데 예. 그중에 세 분이 탈당했어요. 아, 예. 이분들은 통합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자 탈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준석 신당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은 이낙연 대표랑 예.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10% 하위 평가, 예. 의원 평가 10%, 20%에 해당한 분들 중에 탈당한 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위 10%, 20%가 그러면 그분들이 비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예. 그거 따져보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가는 지난해 말에 끝났고요. 예. 그리고 하위 10%, 20% 고객 말하자면 그 위원회가 꾸려지고 당원 평가를 하고 예. 당직자 평가를 하고 의원 다면 평가가 일어날 때 예. 그때가 마침 당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예. 그리고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논의하고 예.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던 시점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평가가 진행됐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당의 당원이 예. 어느 당의 당직자가 보좌관이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로 시달리는 예. 자기 당대표를 검찰의 시각에서 예.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의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예. 저는 이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 나가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중진 컷오프 되면 또 나갈 분들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문제가 됐던 중진 물갈이 대상이 예. 그 네 분이잖아요. 예. 오늘 크게 보도됐던 그분 중에 두 분은 친명, 예. 두 분은 비명으로 예.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비명으로 분류된 분들은 지금 막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친명인 두 분은 내가 친명이라서 이렇게 당해야 돼. 또 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볼 때 저는 이번에 또 이제 경선에서 또 탈락한 분들, 현역 의원들 탈락한 분들이 뭐 지역에 따라 어디로 뭐 다른 정당으로 가겠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이 과정은 보세요.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 4명입니다. 예. 예. 그럼 이건 광주라는 높은 정치의식이 높은 곳에서 현역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것의 표출이죠. 예. 예. 그리고 서울에서도 사실은 사선 의원이 그냥 정치 신인에게 경선에서 진 이런 예. 경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간다면 예. 그거는 저는 진짜 공천 불복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네. 걱정하는 분들의 네. 얘기는 탈당한 사람들이 표를 아무래도 뭐 몇 프로라도 적건 많건 몇 프로라도 갈라먹으면 몇백석으로 어떤 승부가 결정되는 수도권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 그건 현실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예. 맞고요. 예. 맞는데 그래서 지도부란 예. 이렇게 공천 혁신을 하면서 그 혁신의 갈등의 표출, 예. 그게 탈당이 될 수도 있고 언론에 나가서 막 당을 욕할 수도 있고 이것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할 일이 이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또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예를 들면 단수공천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넘겨보니까 단수공천된 의원 중에 상당수가 경쟁자가 없어요. 예. 예. 예, 물론 이것도 분석해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경쟁자가 없어도 단수공천이 네. 되면 이거 그냥 놔두니까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막 네.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네. 이거는 경쟁자가 없었다. 그런 예를 어떤 들면 설명이 부족하다. 예, 그런 이렇게 요목을 나누어주고 예.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부족하다. 예. 이 부분은 저는 당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무지무지 아쉽습니다. 공천 관련해서는 뭐 대략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뭐 네. 혹시 뭐 또 제가 질문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뭐냐. 예. 저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첫 번째는 우리가 군부 독재를 거쳤고 그리고 민주정부가 저희가 민주당이 잘하지 못해서 검사 독재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예. 이번 총선은 검사 독재의 마감을 시작하는 총선이다. 검사 독재 마감이 가장 큰 화두다. 그렇게 아니,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저변에 예. 마감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 반인권적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신반이면서 공천 혁신을 통해서 국회를 바꿔야 하는 선거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지만 중진 물갈이 폭이 높은데 예. 언론이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런 예. 것이고 민주당으로 보면 그 존경하는 제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친노라는 세력을 확고히 구축해서 예.
민주당을 이끌어갔고 국가를 이끌었듯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문이라는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지지자들로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이끄셨듯이 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공천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을 친명 정당으로 바꾸려고 하냐 이런 예. 비난은 그건 저는 정말 타당하지 예.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친명 정당이 돼야 정상이다.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시죠. 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친명 정당 되는 건 맞다. 예. 그런데 왜 요런 점을 잘 못하냐 이런 예. 거라면 제가 그럼 요러한 점을 살펴보겠지만 예. 친명 정당 되면 안 돼. 너 왜 친명 정당을 만들라고 해? 이거는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뭐 많지 않은데요. 네. 정치 얘기를 다 여쭤본 것 같은데 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가 못하셨죠? 네. 저는 예. 이번 총선에 나오게 예. 된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임명 안 하셔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솔직히. 그 사안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 스스로 예. 저는 문제가 뭐고? 예. 저 솔직히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예.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과반 이상으로 예. 의결된 방통위원을 임명하시지 않은 건 예. 저에게도 큰 상처지만 예. 대통령께서도 법과 원칙을 어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이 많이 맺히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총선을 나오게 됐으니까요. 예. 자, 이 다시 약간 공천 얘기를 잠깐만 돌아가면요. 네, 네. 탈당 규모나 이런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예. 갑자기 DJ의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 0.5선입니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뭐 정치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당을 이끌어오고 있고 그리고 공천 쇄신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몸바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는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지도부가 다 같이 예.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예. 예. 자,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재의결 있습니다.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예, 부결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탈표 같은 건 혹시 걱정하시는 건 없습니까? 민주당의 이탈표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지역 행사에서 국회 안 가고 지역 행사 참여하는 예. 의원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참여율, 예.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고 그러나 왜냐면 원래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예. 일단 뭐 이러저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그 김건희 여사 특혜 공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공천을 늦추어서 애초에 뭐 시중에 떠돌던 이탈표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 봅니다. 그런 분석이 아까 뭐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약속한 대로 예. 이번에 뭐 거부권에 의해서 제의하게 된 거잖아요. 예. 자기 가족의 특검을 거부한 건 처음이에요.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은 굴하지 말고 예. 다시 특검법을 올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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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선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에 다시 올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지만요. 예.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